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이준석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준석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 예. 이준석이 지금 완전히 막판에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준석이 왜 그랬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긴 하죠. 저는 이게 완전히 생각이 없는 어디가 모자른 놈이어가지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는 게 이제 부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것을 터뜨린 이유가 뉴스타파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뉴스타파에서 그 이준석 성상납 사건 관련된 새로운 증언과 증거 자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오바를 했던 거 아닌가? 예. 이걸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장남 이 문제를 과도하게 폭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0% 넘어가면서 눈깔이 뒤집힌 거 아닌가. 이게 선거하다 보면은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이긴 한데 예. 선거 때 되면은 미친다. 예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선거 때 되면은 미친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0% 넘어가니까 이제 눈깔이 뒤집히는 거죠. 예. 눈깔이 뒤집히고 야 이거 잘하면은 내가 15%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헛된 욕망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뭐 한 방만 터트리면은 야 이거 내가 지금 두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15%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고 아마도 김문수 표가 자신에게 이동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표는 자기한테 이제 김문수 지지층들은 어차피 뭐 정금자 30% 이거는 무조건 그냥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찍어주는 판이니까 김문수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성에 흠집을 내가지고 이재명 표를 끌고 와서 내가 이걸 15%를 넘어야 되겠다. 이런 과욕이 생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다가 자멸을 한 상황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또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장남 음담 패설 2억 도박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죠. 아직 피선거권도 없는 상황이어서 없습니다. 근데 뭐 자식이라고 이게 뭐 아주 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자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엔 뭐 그닥 공감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무슨 파렴치한 도저히 뭐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수준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식의 어떤 흠결이 부모의 흠결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 그러면서 오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러저런 논란들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건 제가 재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굳이 확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차 언급을 안 하겠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예.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한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를 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일단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는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력한 대응을 하면은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의 본질을 몰라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폭로를 했다고 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한 표현을 여과 없이, 그것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뭐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문제의 본질과 초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의혹이 확실치 않은 것을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폭로를 했다라는 게 지금 논점이 아니고, 방송에서 굳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면 토론회에서 지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유권자들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그리고 이게 범죄적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잖아. 예? 오늘 기자회견이랍시고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를 누가 검증하지 말래요? 이재명 후보도 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잘못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검증은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시간에 사실관계가 명확치도 않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제가 어제 그죠? 어제 방송이군요. 예. 수요일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그죠?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지금 제가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제가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평론가로서, 지금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 이준석이 잘하고 있는가라는 정치 평론을 하는 거니까, 사실관계 문제는, 오늘은 접어두죠, 이 문제는. 접어두고, 이준석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사과가 돼버린 거예요. 사과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사과는 다 덮어버리고, 국민들이 화가 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폭로를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니까. 방송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자멸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이는 저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지만은, 명확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자, 지금 보세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 SBS도 이준석 성폭력 발언 방송 불가로 편집이 됐어요. MBC에서는 긴급 묵음 처리에 이어 B소리 삭제 편집을 했고, KBS와 SBS에서도
이게 방송 불가로 편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대선 후보가 한 거야 지금.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방송에서 도저히, 그러니까 방송에서 포르노 틀어놓은 꼴밖에 더 됩니까 이게?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유권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물어뜯고 있어.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새끼는 진짜 뻔뻔한 놈이구나. 나까지 두꺼운 놈이구나. 본인이 한 일이 범죄 행위라니까? 근데 그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이재명 후보의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사실관계도 나중에 뭐 다퉈봐야 되겠지만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논점을 흐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쪽으로 논점을 우리가 흐릴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사건은 이준석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폭로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온 국민을 상대로 뭐 그날 토론회 시청률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방송 3사에서 다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유튜브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온 국민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거야. 응? 온 국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2005년인가요? 예, 2000년대 초반에 그 인디 밴드가 MBC 음악 방송에 나와가지고 바지 내렸잖아요. 그래갖고 초토화된 적 있어. 그 사건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왜? 대선 후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중파, 그것도 거의 모든 방송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송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아까 제가 이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잖아. 방송 불가의 내용을 방송을 한 거예요. 이건 그럼 범죄지. 만약에 KBS에서 여러분 KBS에서 뭐 실수로건 의도적으로건 포르노가 방송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런 말을 하면은 계속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했다. 추범원님, 최한웅님 사과에 대한 얘기 잘 들었어요. 예. 최한웅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서로 최한웅님도 그 사람이랑 서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 얘기 제가 하시면은 예, 이거 바로 제가 차단한다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추범원님. 그리고 이거 무슨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왜 기분 좋은데 와가지고 초쳐.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이거 분명히 있는 문제를 왜 와가지고 또 여기서 떠들어댑니까? 더 이상 언급하기 싫다는데. 여러분들도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야. 제가 예의가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실수를 하셨다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제가 이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언급하기도 싫은 사람을?
아, 그리고 내가 뭘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나 웃기네. 자, 이거 여러분들 잠깐 옆으로 돌았는데 저분한테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단만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거기 가서 노세요. 거기가 좋으면 거기 가서 놀면 되지 왜 그래? 희한하네. 자, 그래서 이준석은 현재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고려대 앞에 가가지고 유세를 했어요. 이준석이가.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항상 제가 언급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나도 긴가민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준석이가 한 말이 옳더라.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십니까?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2군 3군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창칭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 자격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청년 남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 갈등 부추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책임지십시오! 윤석열 당선 책임지십시오! 윤석열 당선 책임지십시오! 12월 3일 저는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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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가 지금 시위와 통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준석! 더 큰 목소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젊은 40대 기수 맑고 밝고 유지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멋지게 세일지할 미래의 대통령 여러분 기호 4번 이준석! 네, 우리 고려대 학생들이 이준석 나가라를 외치고 있는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이대 남들이 마치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대 남성들 중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뭐 이준석이 뭐 많아야 한 30%?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 50대에 비해서는 왜 쟤네들이 이준석을 지지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뭐 그럴 만한 또 사회적 배경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양성평등 문제를 좀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동에 노란한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에서 이 성평등 문제를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20대, 30대 남성들이 특히 이제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20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준석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선동을 해서 표를 좀 가져갔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이제 젊은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뭐 고대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사회를 잘 보네요. 아까 보니까 TV 토론 사회자도 문제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TV 토론 사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 사회자는 아주 사회를 지금 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준석을 연호하니까 나가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 이준석이 이제 왜 저런 짓을 했는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이런 폭로를 했어요. 이준석 접대업자 휴대폰 내역 입수 귀빈 의전 받고 룸사롱에 갔다. 예. 그래서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 사람이 이제 사기로 현재 수감이 돼 있는데 이준석을 이제 성접대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2016년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폰을 숨겼는데 이후에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이 결과 내역을 뉴스타파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종은 아이폰 6고 사용 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김성진 대표가 만난 정관 재계 인사들의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가 빼곡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준석에게는 2차례 성접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총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김성진이란 사람이고 이준석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자,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가관이에요. 네,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우리 식구분들과 함께 뛰고 싶은 하루입니다. 요건 이제 김성진이 이런 문자를 쓴 거예요. 금일 오후 5시에 이준석 위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꼬물할매님, 지금 들어왔는데 뭔 일 있으시오? 예, 잠깐 이제 뭔가, 장례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장례 정리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5시에는 제가 픽업 후, 저녁 같이 먹은 후 아마데우스로 약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시에 이준석이를 김성진이 직접 픽업을 하고, 예. 저녁을 같이 먹은 후에 아마데우스라는 곳으로 9시에서 8시 사이에 가겠다 이건데 요 아마데우스가 룸사롱이에요. 네, 아마데우스가 룸사롱입니다. 금일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올라갈 예정이라 식구분들께서는 숙소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룸사롱으로 이동을 해서 놀고 다음날 아침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될 텐데 숙소를 좀 준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대표님, 리베라 호텔 몽골 귀비는 로얄 스위트로 의원님은 스위트룸으로 몽골에서 이제 누가 뭐 귀빈이 왔나 봐요. 그래서 리베라 호텔이라는 곳에 몽골에 있는 귀비는 로얄 스위트로 예약을 해놨고 의원님은 이준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준석 요 의원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의원은 로얄 스위트룸으로 이거 의원도 접대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준석은 이 리베라 호텔로 숙소를 잡아놨다. 대표님, 이준석 위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이르지 않다면 이준석 위원께는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합니다. 유성. 예. 유성이 너무 이르면 안 된다. 예. 이르지 않으면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리베라 호텔이라는 곳을 숙소를 잡았는데 유성으로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성 접대를 받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유성에서 접대가 이루어졌던 거지.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어떻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준석 위원에겐 유성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좋은 자리. 그러니까 전에 만족스러웠나 봐요, 준석이가. 그러면서 이거 뭐죠? 눈 빵긋하는 거. 알겠습니다.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준석 동선 대전역
김성진 자택, 유성 룸사롱, 그 다음에 리베라 호텔, 이런 동선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이준석이를 픽업한 다음에 이게 6시 50분경이고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가고 있어 16분 후 도착, 와인이랑 맥주도 시원하게, 시원히 부탁, 안주도. 예, 그래서 이준석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맥주랑 와인이랑 뭐 식사 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그 장이사라는 사람한테 8시 17분이죠. 예. 대표님, 저희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준석 위원과 집에서 와인 한 잔 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저번에 이준석 위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국군 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나갑니다. 국군 휴양소 후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접대를 받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김성진,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성진이 요 문자가 아주 가관입니다. 김성진이 수행비서에게, 예, 보낸 문자인데,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네. 예, 김성진 수행비서 나갑니다. 예, 수행비서 대기 중입니다. 자, 이게, 예, 투자 지출 내역서라는 것도, 예, 확인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숙소 및 접대 요청,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 예, 130만 원 이라는 투자 지출 내역에, 예, 이준석에게 접대를 한, 예,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선물 전달도 했죠? 예. 요건 좀 잘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예, 선물, 여기 990만 원인가요? 예, 900만 원. 선물 요청이라고 써 있네요. 비용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예, 뉴스타파 취재에 대해 한 달 넘게 입장을 냈지 않았던 이준석 후보, 뉴스타파에 소위 상납장부 의혹 보도가 나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면서,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을 거꾸로 뒤집는데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세현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 무혐의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거죠. 저 장부라는 거 내용 보면 민주당 의원 이름도 계속 나옵니다. 그걸 보도해 보시죠. 후보자 비방 목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보도하는군요. 예. 이런 내용으로, 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게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성접대 안내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실체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되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끝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를 안 한 것이지, 기소를 안 한 것이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예,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검찰이, 예, 가세현 측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앞서 이 후보가 가세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자 가세현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는데 양측이 동시에
무혐의를 받고 끝났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수사 내용이 다른 두 사건을 섞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셈이 됐고,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이 요 폰을 입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김성진 폰에는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접대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모 씨의 소위 15억대 상납 장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폰을 단서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준석 성접대 사건은 여야 거물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로들이 피의자로 등장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거의 이준석이 이제 성상납을 받은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매매로 고발이 됐던 것 같아요. 성매매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 처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성상납으로 고소될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아까 공직선거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뉴스타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으로도 일단 수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뇌물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 김영란법이나 또 뭐 청탁금지법 이런 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혐의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이 휴대폰 오늘 이 폭로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거를 지금 덮기 위해서 그죠? 그 TV 토론회에서 저는 이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이제 그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막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이 TV 토론회 사건, 이거는 의원직이 제명되거나 뭐 나중에 고소고발이 돼도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사건으로 이제 끝날 문제인데, 지금 이 뉴스타파 보도가 부각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쇠고랑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소시효나 이런 걸 좀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뭐 법률적으로 오늘 확인해 보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아마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초대형 게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뉴스타파에서도 예측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연관이 있다고 해요. 이거 뭐 게이트 팝시다. 뭐 민주당이라고 봐줄 거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접대를 받았으면은 받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면은 이준석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쇠고랑 차고 감옥을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뉴스타파에서 이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입수했다라는 걸 이준석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아마 내일쯤은 아마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레임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준석이 지 살려고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서 TV 토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다, 이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죠?
이용해 먹은 거지,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여기 이제 보도 내용 보시면, 이거 참,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에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약일까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 이준석에 관심이 많은 분들 보니까 이 약이 뭐 시알리스라는, 그죠? 발기부전 치료제를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혹들이 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시알리스일까요?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약이 무엇인지도,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를 썼다면이야 그건 뭐 성상납 의혹으로 끝날 일인데, 그거 오히려 약판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저게 과연 수사 가능할지, 응? 이준석이 먹은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여튼 뭔지 모르잖아. 이거는 그냥 썰이 도는 거 아니에요. 시알리스라고 흘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아니 뭐 의혹은 다 제기할 수 있는 거라며. 대선 후보라며요. 약이라고 했잖아. 저게 무슨 약이냐고 도대체. 이거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40대 남성이, 저 때는 40대, 30대 때죠? 30대 아닙니까? 30대 남성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써야 된다? 그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서 뭐 이준석이를 조롱하시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그때가 28세입니까? 2013년이네요? 28세구나. 20대네, 20대. 20대네요. 30대도 아니고. 20대 남성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쓴다? 그거 상식적으로 좀 너무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약이냐 이거야, 나는. 행복만님, 수총각이라 그런가? 수총각이면 더 그렇지. 그걸 쓰면 안 되나? 뭐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한참 뭐 그냥 피 끓는 나이 아닙니까? 피 끓는 나이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약한 친구 하나 나왔잖아. 뭡니까 배인규 신남성연대. 걔도 약했잖아요. 약. 걔만 한 게 아니라며. 또 그놈을 풀어줘요. 요즘 뭐 약판 검찰에서 풀어줬다 그러대. 검찰은 또 무슨 관계가 있냐. 마약계도 요즘에는 그것도 필로폰을 했다라고 보도에 나왔던데. 필로폰 투약하면 풀어줍니까 요즘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 제가 보기에는 노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저 발기부전 치료제다 이래가지고 소문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페인팅인 것 같아. 노는 꼴을 보세요. 저 20대 때 저러고 논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자, 이거 뭐 벌써 12시 반이 됐네요. 그래서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지금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뭐 이 정도면은 미리 확보가 됐을 거예요. 저 휴대폰이 넘어갔다라는 게 미리 확보가 됐고, 이걸 덮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식, 이게 웬간히 네거티브를 해갖고 덮이질 않잖아. 아마 잔머리를 굴렸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한 게 아니고,
잔머리를 굴린 거라면은 이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TV 토론에서 대소동을 일으킨 거지.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성공을 한 겁니다. 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여기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지금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내일이면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본인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 뭐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이 사건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그리고 저 김성진 게이트, 아이카이스트 게이트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민주당 의원들 뭐 명단이 나오건 말건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저런 불법 행위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몇 가지 얘기 좀 더 있는데 대선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는 내일 낮에 그 독설 데이트 시간에 내일이 마지막 독설 데이트가 되겠네요. 월요일까지는 해야 되겠다. 월요일까지 하고 6월 3일에는 저도 개표 방송 하겠습니다. 개표 방송은 한 5시 5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5시부터 개표 방송을 6월 3일에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좀 못다한 내용은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대선 이후에 전국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이야기는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준석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히 목숨을 끊어놔야 돼. 생명줄을 끊어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는 관용 없이 의원식 요거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민주당 지금 대응 방향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이에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준석이는 대선 후에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고 싶을 거예요. 특히 단일화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게 이제 이준석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선거 끝나면은 꼭 선거 희생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돼. 그래서 한동훈이는 이제 윤석열한테 책임을 떠넘길 거고, 그럼 김문수하고 윤석열 쪽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단일화만 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 이제 이런 또 사기를 치겠지. 사기질을 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준석 제명에는 제가 볼 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김민석 의원이 그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SNS에 올린 글이에요. 보도가 나오고 나면 보도 내용을 보고 나면은 제명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젊은 구태정치 청사는 내란 심판의 의외의 부산물이자 망회의 소득이며 용납 못할 고학력 정치 사기꾼에 대한 초당적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하버드 개장사도 개장사일 뿐 기자회견한다고 양두구육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이준석이도 이번 선거가 본인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을까